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 아픈 개인사와 위대한 업적을 동시에 지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이자 대영제국의 첫 번째 군주 앤 여왕의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삶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답니다. 앤 여왕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녀가 겪었던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녀는 무려 18번이나 임신을 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2번의 유산과 사산, 태어난 당일 사망한 아기가 2명, 유아기에 세상을 떠난 아기가 2명, 그리고 유년기를 겨우 넘긴 아들도 결국 11살에 사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의 자녀 중 단 한 명도 성인이 되어 살아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슬픔이 그녀의 삶과 통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런 슬픔을 안고 태어난 애는 격동의 시대의 예비 상속인으로 자랐습니다. 1665년 그녀는 찰스 2세 국왕의 조카이자 요크 공작 제임스의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가톨릭으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명령에 따라 언니 메리와 함께 철저한 성공회 신자로 양육되었는데요. 이게 훗날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린 시절, 애는 자신보다 5살 많았던 귀족 소녀 사라 제닝스를 만나 평생의 친구이자 조언자로 삼게 됩니다. 이 관계는 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1988년,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제임스 2세의 친가톨릭 정책과 가톨릭 아들의 탄생은 개신교 귀족들의 불만을 폭발시켰죠. 이때에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신복 사라 처칠의 조언에 따라 아버지를 등지고 네덜란드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 형부 윌리엄 3세와 언니 메리를 지지합니다. 그 결과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하게 되고 1989년 권리장전을 통해 윌리엄과 메리의 공동 왕위가 승인되죠. 그리고 앤은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로 지명됩니다. 아버지와 왕국 사이에서 고뇌했던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에게는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18번의 임신 끝에 유일하게 유아기를 넘겨 희망이었던 아들, 윌리엄 공작이 1700년, 겨우 11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이로써 스튜어트 왕가의 직계 후계자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죠. 후계자 부재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감을 불러왔고 결국 의회는 1701년 왕위 계승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은 가톨릭 교도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고 앤의 후계자로 독일 하노버 가문의 조피와 그 개신교 후손들을 지명하는 내용이었죠. 앤 여왕에게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왕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1702년 3월 8일 형부 윌리엄 3세가 사망하자 37세의 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여왕으로 즉위하며 마침내 그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즉위와 동시에 엄청난 과제들이 놓여 있었어요.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손자를 스페인 왕위에 앉히려는 야욕으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했고 영국은 이 거대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게다가 국내 정치에서는 휘그당과 토리당의 극심한 대립을 중재하며 왕권을 유지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앤 여왕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 사라의 남편인 존 처칠, 바로 유명한 말버러 공작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덕분에 말버러 공작은 1704년 블렌하임 전투에서 프랑스 바이에른 연합군을 격파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대승리를 거두죠. 이후에도 플랑드르 지역에서 연전연승하며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결국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을 통해 영국은 지브롤터와 북미 영토를 확보하며 해상 강국으로 부상하고 유럽의 세력 균형 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영 제국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왕좌 뒤에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막강한 조언자였던 사라였습니다. 애는 사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했어요. 사라는 왕실 의상 담당관, 국왕 개인 비서관 등 여러 공식 직책을 맡으며 궁정의 실세로 떠올랐죠. 그녀는 앤 여왕을 통해 휘그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인사까지 개입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여왕에게 무언가를 청하려면 먼저 살에게 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사라는 점차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앤을 압박했고
앤은 사라의 강압적인 태도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앤 여왕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대영 제국의 탄생입니다. 사실 1613년 왕관의 연합 이래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같은 군주를 모셨지만 별개의 의회와 법률을 가진 독립국가였어요. 하지만 앤 여왕은 두 왕국의 완전한 통합을 강력히 지지하고 추진했습니다. 마침내 1707년 양국 의회에서 연합법이 통과되면서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공식적으로 탄생합니다. 이로써 앤은 단순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아닌 대영 제국의 초대 군주가 되었죠.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정표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업적 뒤에는 가장 가까웠던 이와의 쓰라린 결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앤 여왕과 사라 공작 부인의 우정의 종말인데요. 정치적 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앤은 전쟁 종식을 원하는 토리당을 지지했지만 사라는 남편의 군사적 성공을 위해 전쟁 지속을 주장하는 강경 휘그당의 입장을 고수했죠. 이때 사라는 자신의 먼 사촌인 에비게일 힐을 여왕의 시녀로 추천했는데 조용하고 상냥한 에비게일이 점차 여왕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위기감을 느낀 사라는 에비게일을 쫓아내려 했지만 실패하고 분노한 나머지 앤과 에비게일이 동성애 관계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과거 편지를 공개하겠다고 여왕을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1711년 앤 여왕은 사라를 궁정에서 추방하고 모든 직위를 박탈하며 40년간의 우정을 끝냈습니다. 앤 여왕의 말년은 고독한 황혼이었습니다. 1708년 그녀의 헌신적이었던 남편 덴마크의 조지 공작이 사망하자 앤은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거듭된 출산과 엄청난 스트레스는 그녀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어요. 극심한 비만과 통풍, 고혈압 등으로 고통받았고 말년에는 걷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자녀를 잃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도 결별한 채 그녀는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로서 홀로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슬픔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앤 여왕은 시대를 개척한 위대한 군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스튜어트 왕조는 단절되었지만 왕위 계승법을 통해 하노버 왕조로의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성공시켜 내전을 방지했고 무엇보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통합하여 대영제국을 탄생시켜 현대 영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아이작 뉴턴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하고 조너선 스위프트와 같은 문호들이 활동하는 등 문화적으로도 크게 번영했으며 우아한 앤 여왕 양식 건축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라 처칠의 회고록 때문에 나약한 군주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통치자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슬픔을 넘어 역사를 만들어낸 앤 여왕,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